꿀밤 책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문바위의 전설 1장 하늘나라의 공주님과 총명한 소년. 아주 먼 옛날, 구름보다 더 높고 별보다 더 반짝이는 곳에 하늘나라가 있었어요. 그 하늘나라는 옥황상제님이 다스리는 나라였고, 그 궁전에는 3명의 공주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예쁘고 마음씨도 고운 공주는 막내딸 개화공주였어요. 개화공주는 웃을 때마다 얼굴에 꽃잎이 피는 것 같았고, 말할 때마다 종소리처럼 고운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사람들 모두 개화공주를 무척이나 사랑했지요. 개화야, 또 꽃들에게 인사하고 있니? 네, 언니. 오늘은 구름꽃이 아주 활짝 폈어요. 개화공주는 하늘궁전의 뜰에 핀 꽃들과 말도 나누고 새들과도 친구처럼 어울렸어요. 아무리 높은 하늘나라여도 개화공주가 있는 곳은 언제나 햇살이 머물렀답니다. 그런 개화공주에게 아주 특별한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재상님 댁의 아들 웅인이에요. 웅인은 어릴 때부터 머리가 아주 총명하고 눈빛이 또렷했어요. 구름책을 펼치면 단번에 내용을 다 외우고, 바람 타는 연습도 금방 익히곤 했지요. 무술도 곧잘 익혀서 옥황상제님이 직접 참 대견하구나 하실 만큼 훌륭했어요. 그런 웅인과 개화공주는 어릴 적부터 함께 놀며 자랐어요. 구름에서 뒹굴며 하늘 연못에서 물장구 치고 별 씨앗을 심어 하늘 꽃밭을 만들기도 했지요. 웅인아, 내일도 함께 별 씨앗 심으러 가자. 응, 공주님. 아니, 개화야. 너와 함께라면 난 어디든 좋아. 시간이 흐를수록 둘은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개화는 웅인과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웅이는 개화를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났지요. 하늘나라 사람들은 속삭였어요. 공주님과 재상님의 아들이 참 잘 어울린다. 둘이 크면 혼례를 올려도 좋겠어. 옥황상제님도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어요. 우리 막내가 좋은 인연을 만났구나. 그렇게 하늘나라는 언제나 평화롭고, 개화와 웅인의 사랑도 따뜻하게 익어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나라 궁전에는 조금씩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2장 음모의 씨앗. 하늘나라는 언제나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구름은 느긋하게 흘렀고 별들은 매일 밤 반짝이며 노래를 불렀지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하늘 한쪽 구석 어딘가엔 조용히 흉흉한 마음을 품은 이도 있었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대신 옥기대감이었어요. 겉으로는 하늘나라 만세 하고 외쳤지만 속으로는 나는 언제쯤 왕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옥황상제님 옆자리만이라도 하며 욕심을 키우고 있었지요. 그런 옥기대감에게는 또 다른 욕심이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 옥준을 개화공주와 혼례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웅인 따위가 감히 공주와 어울린다고?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 옥기대감은 이를 바득바득 갈며 혼자 속닥속닥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리하여 옥기대감은 아주 못된 꾀를 냈어요. 재상님과 웅인을 하늘나라를 어지럽히려는 반역죄인으로 몰아가기로 한 거예요. 재상께서 하늘 창고의 별 씨앗을 몰래 나눠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웅인이 무술을 배운 건 하늘군을 만들려는 준비가 아니었습니까? 궁전 안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수상한 말들이 퍼졌어요. 정말이래. 그래서 요즘 재상님 얼굴이 어두웠구나. 이야기들은 바람보다 더 빠르게 궁안을 돌아다녔지요. 개화공주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님, 웅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옥황상제는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어요. 개화야, 나는 너를 믿는다. 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의심되는 일도 그냥 지나쳐선 안 되느니라. 아버님, 제발 웅인을. 그날 밤 재상과 웅인 부자는 옥기대감의 말에 따라 하늘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웅인은 아무 말 없이 감옥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개화는 괜찮을까? 며칠 뒤 옥황상제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상과 그 아들 웅이는 인간 세상으로 귀양 보낸다. 궁전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귀양이라니, 그게 무슨 일이람? 그날 밤 개화공주는 웅인이 떠나는 모습을 몰래 숨어서 보았어요. 구름수레를 타고 천천히 내려가는 웅인의 얼굴은 말없이 조용했지만 개화의 마음은 마치 쏟아지는 별빛처럼 아팠답니다. 그때 옥황상제는 웅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웅인아, 너는
인간 세상에서도 비범한 자일 것이다. 허나 한 가지만 명심하여라. 너의 무술은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으니 절대 그 힘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큰 벌이 있으리니. 웅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네, 전하. 그렇게 웅이는 아버지와 함께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고 개와 공주는 하늘 궁전의 어느 창가에서 가만히 하늘 아래를 내려다보며 눈물 한 줄기를 흘렸답니다. 3장 인간 세상 한공리로. 구름수레는 조용히 지상으로 내려왔어요. 밤하늘은 고요했고 별들은 살며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웅이는 말없이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구름 아래 어두운 산과 들이 겹겹이 펼쳐졌어요. 여기가 인간 세상인가요? 웅인이 나지막이 묻자 아버지 재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삼면이라는 고을이란다. 그 중에서도 한공리라는 마을이 우리가 머물 곳이지. 처음 발을 디딘 인간 세상은 낯설었어요. 하늘처럼 맑은 물은 없었고 궁전처럼 빛나는 건물도 없었지요. 하지만 산에는 나무가 무성했고 마을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웅이는 하늘나라에서 배운 것을 하나하나 잊으며 마을 사람처럼 살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버님, 우리도 논을 읽어봅시다. 그래, 고된 일이겠지만 함께 해보자꾸나. 그리하여 웅인과 재상은 마을 끝자락에 작은 빈터에 집을 짓고 밭을 갈고 돌을 고르고 씨앗을 심었어요. 웅이는 쟁기질도 곧잘 해냈고 어르신들께 인사도 잘했어요. 어이 젊은이, 고구마 줄기 손질하는 법은 아나? 아직은 서툴지만 가르쳐 주시면 곧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두 사람을 조심스레 바라봤지만 점점 그들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웅인의 웃음은 해처럼 밝았고 재상은 예의 바르고 지혜로웠거든요. 한편 웅이는 밤마다 작은 언덕에 올라 별을 올려다보곤 했어요. 하늘나라에서 보던 별빛과는 조금 달랐지만 그 속엔 언제나 개와 공주의 눈동자 같은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개와야, 잘 지내고 있겠지? 웅인의 마음 한쪽엔 늘 개와 공주가 있었고 그리움은 말없이 마음속에
고이 접혀 있었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르자 마을 사람들은 웅인을 한곡리의 젊은이라 부르며 어디서 저리 야무진 청년이 왔을꼬 하고 칭찬했어요. 어느덧 웅인의 밭에는 푸른 잎이 가득했고 재상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했지요. 사람은 말과 마음이 같아야 한다. 네, 할아버지. 웅인과 재상은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지만 지금 이 마을에선 모두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 가축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밤마다 문을 꼭꼭 잠그기 시작했어요. 엊그제 우리 집 염소가 없어졌어요. 어제는 우리네 닭이 통째로 사라졌다니까요. 마을은 점점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곧 웅인의 귀에도 들어갔답니다. 4장 공주의 병, 아버지의 허락. 하늘나라 궁전의 뜰엔 언제나 꽃들이 피어 있었지만 요즘 들어 꽃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구름은 자꾸 울듯 흐려지고 별들도 밤마다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였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개화공주가 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공주님, 오늘은 연꽃잎차를 드셔보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조금 이따 마실게요. 개화공주는 요즘 들어 거의 말이 없었어요. 눈빛은 멍하니 먼 데를 바라보았고 바람이 불어도 꽃잎이 날려도 미소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하늘의 여신이자 궁전의 막내 공주였던 개화가 사람들 눈에는 점점 그늘진 달빛처럼 변해갔어요. 그녀의 마음은 늘 한 사람만을 향해 있었거든요. 바로 인간 세상으로 기양간 웅인이었어요. 웅인아, 잘 지내고 있니? 추운 곳은 아니니?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지? 그리움은 날마다 커져서 개화의 가슴을 누르고 눈빛을 흐리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개화는 힘없이 쓰러졌어요. 공주님! 궁녀들이 달려와 손을 잡았지만 개화는 속삭였어요. 제가 웅인을 너무 오래 기다렸나 봐요. 그 소식은 곧바로 옥황상제에게 전해졌어요. 왕자에 앉은 옥황상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답니다. 개화가 시름시름 앓는 모습을 보고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늘의 공주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라가 흔들린다. 허나 그 아이는 내 딸이니라. 그날 밤 옥황상제는 조용히 개화를 불렀어요. 개화야, 아버님, 너는 웅인을 만나고 싶으냐? 개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그 아이를 보지 않으면 전 하루도 견딜 수가 없어요. 옥황상제는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좋다. 단 이번에만 특별히 허락하마. 너는 하늘의 딸이니 인간 세상에 너무 오래 머물러선 안 된다. 아무도 몰래 다녀오너라. 개화는 두 손을 모아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하여 개화 공주는 새벽 이슬을 머금은 작은 수레를 타고 살금살금 하늘을 떠났답니다. 그 마음속엔 단 하나, 웅인을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하늘빛 치맛자락이 구름을 스치고 개화의 발끝이 지상에 가까워지던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문이 개화의 귀에 닿았어요. 청산면 항공리에 요즘 무서운 소문이 돌고 있대요. 사람들이 사라진다나요? 개화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항공리? 거긴 웅인이 있는 곳인데. 공주는 망설임도 없이 수레를 돌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곳으로 향했지요. 5장 항공리에 나타난 소동. 청산면 항공리는 언제나 평화롭던 마을이었어요. 봄이면 버들잎이 살랑이고 여름이면 논에서 개구리 합창이 울려 퍼졌지요. 하지만 요즘 들어 마을은 어딘가 조용하고 무거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처음엔 소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어이구, 우리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없어졌어요. 그 다음엔 닭장문이 열려있고 안에 있던 닭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이건 도깨비 짓이라니까요. 아니다. 마을 뒷산에 이상한 그림자가 보였다는 사람도 있다우.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밤마다 불을 켜놓고 잠을 자고 누군가는 논일도 그만두고 문 밖을 나서지 않았지요. 그때였어요. 웅인이 아버지와 함께 논에서 불을 뽑다 말고 말했어요. 아버님, 요즘 마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닭이며 소며 사람들 얼굴엔 웃음도 사라졌구나. 웅이는 뒷산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 산에는 짙은 안개가 하루 종일 깔려 있었지요. 마치 누군가 숨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이 모였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마을을 맴돌고 있는 건 확실하우.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웅인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제가 뒷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위험할 수도 있다네. 자네는 아직 젊으니 괜히 위험에 나설 필요는 없지. 하지만 웅이는 말했어요. 제가 하늘에서 받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마을을 위해 쓸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 순간 재상이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회관의 등잔불 아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웅이나, 아비도 네 뜻을 존중하마. 하지만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그날 밤 웅이는 다시 아버지와 마주 앉았어요. 작은 불빛 아래에서 둘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님, 전 원래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게 제 운명이었지요. 하지만 이곳에 내려와 보니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을 알게 되었어요. 이들을 그냥 위험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재상의 아들은 재상은 아들의 등을 조용히 두드리며 말했어요. 너의 마음이 참 귀하구나.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라. 하늘에서 옥황상제님이 너에게 내리신 경고, 그걸 어기면. 웅이는 작게 웃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웅인의 손을 잡아주었지요. 이윽고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멀리서 개화공주의 수레가 마을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웅이는 아직 그것도 모른 채 작은 등불 하나를 들고 뒷산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답니다. 6장 웅인의 결단. 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엔 뭔가 무거운 기운이 가득했지요. 웅이는 손에 작은 등불을 들고 마을 뒷산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바람은 살랑살랑 불었고 나뭇잎들은 바스락 소리를 내며 웅인을 반겼어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 숲, 어릴 적 하늘궁의 별숲이랑 비슷하구나. 하지만 이곳의 어둠은 훨씬 깊고 차갑군.
웅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그는 두려움보다 마을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더 컸거든요. 소를 잃은 집도 닭을 잃은 집도 매일 웃으며 나무를 건네주던 그 아주머니도 이제는 불안한 얼굴뿐이야. 그는 바위에 살짝 앉아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밤하늘은 별로 가득했고 그 속엔 자신이 떠나온 하늘나라와 자신이 떠나온 개와 공주가 있을 것 같았어요. 개화야, 넌 지금 어디쯤 있을까? 그 순간 숲속 어딘가에서 나뭇잎이 바스락했어요. 웅이는 등을 곧게 세웠어요. 그리고 조용히 손에 든 등불을 아래로 낮췄지요. 누구지? 그때 어둠 속에서 이상한 형체가 살짝 움직였어요. 하지만 웅이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무슨 존재든 해치진 않겠다. 그저 이 마을 사람들을 지켜야 할 뿐이야. 하지만 형체는 점점 가까워졌고 웅이는 곧 무언가가 마을을 노리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그 순간 하늘나라에서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절대 무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를 어기면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웅인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지만 마음은 갈팡질팡했어요. 내가 싸우면 벌을 받을까?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마을 사람들은 더 다칠 거야. 그는 한참 동안 나무 밑에서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지요. 진정한 힘은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거란다. 웅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금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야. 하늘에 벌이 있다 해도 이들을 지키는 것이 먼저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허리춤에서 조심스레 하늘나라의 비단끈 하나를 풀었어요. 그 끈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아버지가 손에 묶어준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의 무술 능력을 조용히 봉인한 힘이 깃들어 있었지요. 이제 봉인을 풀겠습니다. 그 순간 숲속의 바람이 살짝 바뀌었어요. 웅인의 몸에서 조용히 빛이 흘렀고 그의 눈동자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나는 이제
나의 힘을 마을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숲 전체에 퍼진 듯 바람도 나뭇잎도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웅이는 마침내 자신의 결단을 마쳤어요. 7장 사흘의 싸움.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조용함에 눈을 떴어요. 닭도 울지 않고 개도 짖지 않았고 심지어 바람마저 멎은 듯 했지요. 오늘은 뭔가 다르다. 마을 어르신들은 한 사람, 두 사람 회관 앞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웅인이 서 있었어요. 고요한 얼굴에 단단한 결심이 담긴 눈빛으로 말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마을 뒷산을 지키겠습니다. 웅인아, 자네 정말 괜찮겠나? 이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위험할 수도 있네. 하지만 웅이는 그저 따뜻하게 웃었어요. 제 힘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힘을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써야 할 때입니다. 그날 밤 마을 하늘엔 구름이 가득 끼었고 산속에선 낯선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웅이는 조용히 산으로 들어갔어요. 바람결에 실려오는 소리들, 낙엽이 밟히는 소리,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무언가의 인기척. 그는 나뭇잎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걸었지요. 그 순간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웅이는 곧장 돌아서며 나무 아래 몸을 낮췄어요. 그러자 그 앞에 희미한 안개 속에 숨어있던 커다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 그림자는 짐승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했어요. 크고 검은 형체는 마치 연기처럼 움직이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웅이는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는 마을 회관에서 준비해온 대나무 피리를 꺼냈어요. 그리곤 조용히 불기 시작했지요. 맑고 고운 피리 소리는 어둠을 가르고 숲을 감싸 안았어요. 이상한 형체는 그 소리에 놀란 듯 멈췄고 웅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너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을 건드린다면 난 물러서지 않겠다. 그리고 웅이는 양손에 하늘에서 배운 운기술을 펼쳤어요. 어느 무기보다 빠르고 어느 방패보다 부드러운 힘이 손끝에서 퍼져나갔지요. 그 싸움은 하루,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도록 이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산 아래에서 등을 켜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웅이나 무사해야 한다. 하늘도 그를 지켜주시게. 셋째 날 새벽, 어두웠던 하늘이 점점 푸르게 바뀌고 산 안쪽에서 바람이 확 불어왔어요. 그리고 웅인의 피리 소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산 전체에 울려 퍼졌지요. 그 순간 어둠의 형체는 연기처럼 흩어졌어요. 마치 그동안 쌓였던 사악한 기운이 웅인의 따뜻한 기운에 녹아 사라진 것처럼요. 하지만 웅인도 그 자리에 가만히 주저앉았어요. 모든 힘을 다 써버린 듯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답니다. 그날 이후 산속에서 괴상한 울음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어요.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닭도 울고 아이들도 뛰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웅이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은 단 하나, 마치 사람처럼 생긴 바위 하나였답니다. 그리고 그 바위 곁으로 하늘빛 치맛자락을 바람에 흩날리며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8장 공주의 눈물. 개화 공주는 하늘나라의 아침 안개를 헤치며 작은 수레에 몸을 실었어요. 뺨에 맺힌 이슬 같은 눈물은 바람결에 흩어졌고 마음 한 곳만을 향해 있었지요. 다시 마음은 한 곳만을 향해 있었지요. 웅인, 꼭 다시 만나야 해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공주의 수레가 항공리에 가까워질수록 하늘의 색은 점점 흐려졌어요. 마을 주변에 감돌던 어두운 기운은 조금씩 걷히고 있었지만 그 안엔 아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머물고 있었어요. 공주는 마을 어귀에 도착해 수레에서 내렸어요. 그녀가 하늘빛 돋보자락을 휘날리며 천천히 마을을 지나자 아이들이 속삭였어요. 우와, 저분 공주님 같아.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것 아니야? 개화 공주는 회관으로 향했어요. 그곳에 모여있던 마을 어르신들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웅인이라는 청년을 아시나요? 그 말에 어르신들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 아이는
사흘 동안 산에서 어둠과 맞서 싸우다가 그 이후론 아무도 못 봤소. 개화공주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그럼 그는 어디에 있나요? 마을 사람 중 한 어르신이 손을 들어 조용히 산 너머를 가리켰어요. 저 뒷산 바위 아래 사람처럼 생긴 바위 하나가 남아있소. 우린 그걸 웅인바위라 부르지요. 개화공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혼자 뒷산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한참을 올라 도착한 곳, 그곳엔 바람도 새소리도 조용히 잠든 묘한 고요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정말로 사람처럼 생긴 바위 하나가 언덕 가장자리에 서 있었지요. 개화는 다가가 조용히 바위에 손을 얹었어요. 웅인, 당신이군요. 이렇게까지 하며 사람들을 지키려 했군요. 바위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공주는 그 눈빛을, 그 따뜻한 숨결을 그 안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는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바위의 결을 천천히 쓸며 말했어요. 전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당신이 이곳에 있다면 저도 여기에 있을래요. 그 말이 끝나자 하늘에서 조용히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위 위로 꽃잎 하나가 살짝 내려앉았고 공주의 옷자락이 살랑살랑 흔들렸지요. 그리고 개화의 몸이 서서히 굳기 시작했어요. 무언가에 겁먹은 게 아니라 스스로 바람처럼 고요하게 조용한 바위 곁으로 닮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웅인, 나 이제 네 곁이야. 그 순간 마치 오랜 기다림이 끝난 듯 바위 둘 사이엔 바람이 머물렀고 그 바람은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마을 아래로 천천히 흘러갔답니다. 그 후 한 공리 뒷산엔 꼭 사람처럼 서로를 마주보고 선 두 개의 바위가 생겼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문바위라 불렀어요. 하늘과 땅 사이, 사랑과 이별 사이를 이어주는 바람의 문, 사랑의 문이라며요. 9장 두 개의 바위. 세월은 흘렀습니다. 계절은 몇 번이고 바뀌었고
청삼년의 하늘도 수천 번 붉게 물들었다가 다시 푸르게 피어났지요.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 공리 뒷산 언덕 위에 서 있는 두 개의 바위.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듯 마주선 채 말없이 고요히 서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보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웅인 청년과 개와 공주님, 그들이 아직도 서로를 지켜주고 있는 걸까? 어떤 이는 산책을 하다 그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어떤 이는 밤마다 바위 앞에서 소원을 빌었어요. 저도 누군가를 저렇게 지켜주고 싶어요. 언젠가 저 바위들처럼 한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누군가는 웃으며 말했지요. 문바위는 말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이 땅에 뿌리 내린 모습이야. 그래서 이름도 문바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문, 마음과 마음을 여는 문이지. 바위 곁에는 작은 들꽃이 피어났고 나비가 날아들어 쉬어가곤 했어요. 아이들은 바위 앞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어르신들은 그늘 아래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옛날 옛적에 말이야, 하늘에서 기양 온 청년과 그를 사랑한 공주가 있었단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할머니의 무릎에서 손주의 귀로, 선생님의 책상에서 아이들의 동화책 속으로 살포시 전해졌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 그 문바위 앞에 서서 조용히 마음을 다잡곤 해요.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지. 나도 어려움이 닥쳐도 웅인처럼 개화처럼 용기 내야지. 하늘나라에서 시작된 사랑이 땅 위에서 전설이 되었고, 그 전설은 바위가 되어 오늘도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말은 없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많은 말을 건네는 바위, 그것이 바로 문바위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